경륜왕의 예상팀장 권승철입니다. 특성급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차 경주인 창원 경주는 특성급은 대상 경주 편성입니다. 하지만 광명 경주는 일반 경주 편성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전반적으로 강자들이 대전만 받는다면야 재기량 발휘해 나간다면야 안정적인 경주 결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승부거리가 상당히 짧은 황승월이든지 기복이 심한 류지열이 강자로 나서고 있는 경주도 있고, 특성급 15경주만큼은 또 특성급의 그들만의 리그 편성이라는 점에서 어렵게 흘러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점에서 전반적인 특성급 분위기는 좀 까다롭게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전반적인 특성급 분위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면 특성급 13경주입니다. 노련함만 놓고 본다면 황승호가 월등한 것 같습니다. 황승호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6번 정재환을 의식한 경주전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정현수의 시속감도 좋고 정경호의 시속감도 좋아요. 그 점 때문에 황승호 입장에서는 이들을 의식한 경주전 나설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만, 충분히 저치기 타이밍 잡아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저치기 타이밍 잡아 나간다면 정재환과의 협공이라든지 박승민을 활용해 나가면서 짧은 승부 펼쳐 나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정현수하고 전경호가 26기 동기 생입니다. 직전 1호 경주 때도 정현수가 때려서 힘으로 버텨내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정현수가 힘을 쓰고 정경호가 제대로 된 타이밍 잡아 나간다면 정경호도 타이밍 잡으면 시속감이 좋기 때문에 이변 가능성 정경호 버티기 정도는 노려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수도권 강자들입니다. 황승호하고 정재현의 동반 입상이 경제 중심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면 특성급 14경주입니다. 66연승 도전하고 있는 임채빈, 강축이죠. 임채빈을 놓고 후차가 찾아야 되는 편성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빼앗는 작전에 능한 이태호냐, 아무래도 호미권 마켓 집중력 발휘 나갈 수 있는 신은섭이냐를 놓고 고민해 받은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임채빈이 최근 들어서 아무래도 비파업 선수들과 협공을 펼쳐 나가는 수도권 강자들과 협공을 나서는 경주가 상당히 많습니다. 하지만 노골적으로 호미권을 견제 나가면서 병주 태우는 경주가 꽤 있었어요. 그 점 때문에 이번 편성도 쉽지만 않은 경주가 될 것 같은데, 신은섭을 일단 챙겨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하지만 직전 회차도 또 병주 태워서 또 인천을 날렸었던 것처럼 이태호가 편안하게 마켓 나갈 수 있도록 신은섭과의 또 병주상을 만들어 본다면 신은섭이 또다시 탈릴 가능성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요즘 들어서 임채빈 경주 보면 본인이 직접 해결해 나갈 수도 있는데 후미권에서 의도적으로 좀 싸우게 만드는 경주가 꽤 있는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이태호의 후미권 마크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신은섭의 후미권 마크가 경제 중심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면 특성급 15경주입니다. 이번 편성은 상당히 좀 까다로운 편성의 경주인 것 같습니다. 특성급에 좀 그들만의 리그라고 불려도 전혀 손색이 없는 고만고만한 선수들의 접전 펼쳐 나가고 있기 때문에 어렵게 흘러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최종근이 득점에서 근소하게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파업 선수인 최종근이 5명을 상대로 재기량 발휘해 나가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오히려 이명현이 최근 들어서 이런 경주에서 상당히 선전 펼쳐 나가기 때문에 초조보다 안고 있긴 합니다만, 이명현의 선전 가능성을 먼저 공략해 보자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명현이 가게 된다면 아무래도 김포팀 윤현구라든지 힘을 쓸 수 있는 김태범과 협공을 기대해 볼 수 있다 말씀드릴 수 같겠고, 오히려 김포팀이 완벽하게 협공 펼쳐 나간다면 윤현구 김태범이라든지 윤현구의 정태양 쪽으로도 노려볼 수 있기 때문에 양분해서 공략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면 특성급 16경주입니다. 득점은 조용한이 앞서 나가고 있어요. 하지만 인지도만 놓고 본다면 류재를 조용한 인정할 수밖에 없죠. 6번 류재라고 조용한이 나란히 자리 잡게 된다면 아무래도 김범수가 류재를 앞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김범수가 김한윤 활용이 나가면서 저측에 나선다면 류재현 직선 추입발이 쉽지만은 않을 것 같아요. 그만큼 김범수도 11초 초반 끊어내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류재열과 김범수의 동반 입상 쪽에 류지열과 조용한의 동반 입상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오히려 류지열이 퍼질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요. 특성급에서 류지열이 강축으로 나섰을 때는 항상 불안하다 말씀을 드렸어요. 직전 회차도 류지열이 고전한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김범수가 그대로 버텨내는 김범수의 조용한이라든지 김범수의 엄정일도 충분히 가능한 편성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한번 살펴봤는데요.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면 특성급 13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황승호가 객관적 기량면에서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좀 불안감 있긴 합니다. 하지만 짧은 저치기 정도는 충분히 가능한 것 같아요. 수도권 협공 세력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들만 활용이 나간다면
무난하게 우승 차지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황승호의 뒷자리는 이래저래 정재환이 후미권 막혀 나가면서 전략적인 협공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서 경주감도 많이 살아난 정재환이라는 점에서 4번의 뒷자리는 이래저래 정재환이 막혀 나가면서 쫓아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활약해 나갔었던 선수들이라는 점에서 파워 비파업을 떠나서 4번과 6번의 전략적인 협공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4번과 6번 쪽에 이번 편성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고, 아무래도 박승민이 때려주고 황승호가 몰고 와서 승리 타이밍 짧게 가져가는 작전 펼쳐 나간다면 4번과 3번의 수도권 협공에 의한 동반 입상도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성민도 기복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타이밍 잡고 힘을 쓰면 황승호가 또 전형적인 마크 추평에다가 정재환 견제 나가기 위해서 황승호를 적극 활용해 나가는 작전도 가능할 것 같아요. 4번하고 3번 정도는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공략해 볼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4륙하고 4-3입니다. 4번과 6번 쪽 단연 돋보인다는 점 쉽게 풀려나갈 가능성 높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변수라고 한다면 정현수가 직전 회차 시속은 그렇게 썩 좋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성락성이 정현수를 활용해 나가며 소미 견제 나가다 보니까 정현수가 2차권까지 진입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물론 정현수가 힘으로 버텨내기 버거울 것 같습니다만, 정현수가 때리고 정경호가 막혀 나간다면 26기 협공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이를 황승호가 판단을 잘못하는 겁니다. 박승민을 앞에다 두고 황승호와 정재환 순으로 자리 잡게 된다면 이번 편성 정경호도 특성급 경주에서 11초 때 초중반 시속 냈었죠. 박승민이 쉽게 넘어서지 못하면서 정경호가 정현수와에 나가면서 넘어서게 된다면 4번, 6번도 힘든 경주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요. 그 점 때문에 노려본다면 정경호가 이런 편성에서 배당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확실하게 선행에 대한 자신감 찾아 나가고 있는 만큼 4-7이 가능하고 7-4가 가능하고 7-6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7-4나 7-6은 황승호가 또 최평이다는 점, 박승민 믿다가 정현수의 선행을 정경호가 활약해 나갈 수 있는 26기 동기생이라는 점에서 협공 가능하기 때문에 이번 편성 노려본다면 7-4나 7-6은 노려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편성 면에서 금요경주 때부터 황승호가 죽쓰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챙겨 나간다면 정재환과 동반 입상 쪽을 경제 중심으로 가져가 봐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특성급 14경주입니다. 임채빈이 강축이죠. 66연승이라는 대기록 도전하고 있습니다. 편성도 여유가 있기 때문에 66연승 도전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 없을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태우가 타정준으로 빼앗느냐, 아니면 신은섭이 초반부터 막혀 나가면서 정재원까지 빨래줄 경주로 마무리될 수 있느냐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물론 인천 대단해요. 자력 능력도 갖췄고 상대 활용에도 상당히 능한 상황이라는 점, 선수들도 임채빈을 인정하는 경주년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문제는 최근 들어서 임채빈이 뒤에 후미권 막혀 나갔었던 선수를 의도적으로 병주 태워서 날렸었던 경주가 상당히 많았어요. 직전 경주도 인천을 노골적으로 챙겨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한 바퀴 지점에서, 타종 지점에서 서버렸죠. 그러다 보니까 이태호가 임채빈을 밀어내면서 결국 임채빈이 고전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본인이 직접 때려도 되는 상황에서 한 템포 죽이고 나가다 보니까 이태호가 인천과 몸싸움에서 결국 밀어내면서 이태호가 선전 펼쳐 나갔었던 경주가 있었습니다. 이번 편성도 임채빈이 한 바퀴 타이밍이나 타점 지점에서 한 템포 죽인다면 임채빈이는 신은섭이 막혀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은데, 2번이 끌어내서 털어버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 신은섭은 분명 아니라는 점에서 분명 마크력만 놓고 본다면 신은섭이 유리합니다만, 요즘 이태호 순발력이 상당히 좋아요. 반면 신은섭은 다소 좀 아쉬움을 많이 남겼었던 경주가 상당히 많았기 때문에 빼앗는다면 1번과 2번의 동반 입상으로 다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경제 중심은 7번 신은섭이 밀착 막혀 나가면서 이태호 견제 나설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고만고만할 것 같습니다만, 전 1번과 7번 쪽에 그래도 후미권 마크는 신은섭이죠. 이래저래 이태호에게 뺏길지언정 7번이 유리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임채빈이 노골적으로 이태호를 챙겨 나갈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1번과 7번 동반 입상 쪽에 1번, 7번 동반 입상 단연 돋보인다는 점, 빼앗는다면 1번과 2번이라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1번, 7번, 2번이 아무래도 단연 돋보인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1번, 7번, 6번이죠. 7번의 뒷자리는 6번이 막혀 나가면서 임채빈이 좀 훌러덩 넘어서는 경주운영. 임채빈이
쉽게 털려낼 정도, 털리게끔 임채빈이 경주를 만들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팬들의 질타가 있었어요. 임채빈 확실하게 챙겨준다면 1번, 7번, 6번으로 깔끔한 마무리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챙겨주는 거는 1번과 7번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또다시 임채빈이 챙겨줄 의사가 없이 타이밍 죽이면서 의도적으로 병주 태운다면 신은섭 털립니다. 1번과 2번은 차선 가져가 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특성급 15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특성급 그들만의 리그라고 불려도 전혀 손색이 없는 편성인 것 같습니다. 참 고만고만한 선수들이 우승 욕심내고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최정군하고 박일호는 파업 선수들이죠. 윤현구, 이명현, 정태양, 문인재, 김태번은 비파업 선수들입니다. 일단 득점은 최정군이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만, 최근 들어서 비파업 선수들에게 견제를 많이 당했어요. 이번 편성도 최정군 앞선에서 땡겨줄 선수가 없는 것 같고, 최정군과 협공을 이뤄나갈 만한 선수가 없어요. 박이로는 최정군의 뒤만 노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래저래 힘든 경주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그런 득점 높은 최정군보다는 이런 편성에서 상당히 좀 적극적인 승부 펼쳐나갔었던 이명현이 좀 더 작전적에서 유리한 경주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물론 초조부담 안고 있다는 점에서 부담으로 작용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아무래도 윤영구하고 김태범하고 전략적인 연합을 펼쳐나갈 수 있기 때문에 윤영구의 선행을 이명현이 몰고 와서 추입해 나가는 이 4번과 2번의 동반 입상이라든지, 김태범이 때리고 4번이 몰고 가서 추입해 나가는 4번과 2번의 동반 입상 정도는 최근 들어서 강한 자신감 드러나 있었던 이명현의 선전 가능성을 먼저 공략해보자 말씀드리고 싶은데, 복승까지는 함께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4위하고 4,7인데 4번과 2번 쪽에 이번 편성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4,7 차선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김태범이 때려주고 윤영구가 몰고 가고 정태양이 막혀 나가거나 정태양이 때려주고 2번하고 7번으로 협공이 펼쳐 나가게 된다면 세종 김포팀의 협공에 의한 동반 입상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정태양이 때려주고 2번이 몰고 와서 추입해 나가는 이번 편성 2번과 5번의 동반 입상이라든지, 김포팀이에요. 김태범도 저력 있는 선수라는 점에서 2번과 7번 정도는 27하고 2호하고 27인데 협공이 가능하다면 2번보다는 2번, 7번이 좀 더 유리한 상황이라는 점에서 김포팀 27하고 2호를 양분해서 27하고 2호를 양분해서 노려보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편성이 누가 머리쳐도 할 말 없는 편성인 것 같습니다. 득점에서 앞서 나가고 있는 최정군 중심으로 팔려 나갈 수도 있고, 윤영구라든지 이명현 중심으로 또 팔려 나갈 수 있는 편성이라는 점에서 어렵게 흘러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점, 저는 4번, 2번 쪽 먼저 4,7을 차선으로 2번하고 7번, 2번하고 5번을 양분해서 4번과 2번의 선전을 양분해서 한번 노려보고 싶은 편성의 경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특성급 16경주입니다. 이번 편성도 참 까다로운 편성이 짜여졌습니다. 득점은 조용한이 앞서 나가고 있어요. 하지만 인지도만 놓고 본다면 류지열이 앞서 나가고 있죠. 조용한도 류지열을 인정하는 경주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 점 때문에 마크 주평인 7번 입장에서는 3번 앞에다 둘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엄정일 입장에서는 조용한의 뒤를 물고 가는 경주년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이렇게 된다면 아무래도 김한윤과 김범수가 나란히 자리 잡으려고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2번이 때려주고 김범수가 반바퀴를 류지열을 활약 나가면서 직선 취발 살려 나갈 가능성 상당히 높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요즘 김범수 희속감이 10초대 후반까지 나와요. 11초대 초반은 기본으로 나옵니다. 더군다나 2번을 활약 나갈 수도 있기 때문에 류지열이 쉽게 취입이 나온다는 보장 없는 것 같아요. 더군다나 기복심한 류지열이라는 점, 직전의 차도 류지열 취재를 했었던 경주에서 부진할 고전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배당 공략 충분히 노려봐야 된다 말씀드렸었는데, 유지열이 또 힘든 경주를 펼쳐 나가고 말았어요. 그 점 때문에 이번 편성에서는 불안합니다. 3번하고 6번의 동반 입장 쪽에 3번하고 6번의 동반 입장 쪽에 우선하실 때 취입 못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요. 3번과 복승까지 함께 염두하실 때 그래도 3,7은 동갑내기 친구죠. 3번하고 7번의 전략적인 타협은 기대해 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3번하고 6번의 동반 입장 쪽에 3번하고 3번과 6번의 동반 입장 쪽에 우선하실 때 3번, 7번은 차선으로 가져가보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오히려 이번 편성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김한윤이 한 바퀴 때리고 김범수가 반 바퀴 지점에서 넘어서게 된다면 류지열이 넘어서려고 하다가 오히려 퍼질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요. 김범수가 그대로 버텨낸다면 후미권에서 류지열을 두고 앞뒤로 추입해 나설 수 있는
엄정 1이라든지 조용한이죠. 6번하고 7번이나 6번하고 1번 정도는 6번하고 1번이나 6번하고 7번 정도는 김범수 버티기 충분히 가능한 편성이라는 점에서 2번의 선행감 여부에 따라서 6번 버티기 충분히 가능한 만큼 6일, 67, 67과 6일은 충분히 공략 가능한 편성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래도 썩어도 준치라는 점, 총감내기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류제어를 인정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3번, 7번, 1번 순으로 자리 잡고 6번이 땡겨준다면 취입은 나올 것 같습니다. 3번과 6번 쪽 우선 하시되 3번과 7번을 차선으로 가져가보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준비한 특성급은 여기까지입니다. 본장과 지점에서 경륜항체 구입하시고 설명 참조하신다면 적중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이버 다운 플레이스토어에서 케알레신 경륜항 검색 후 다운 받으시면 핸드폰과 PC로도 동일하게 경륜항 보실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번 회차도 경륜항 고배당 잘 뽑아놨습니다. 아무래도 많은 사랑과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저희 설명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